자, 16번 글의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6번) 보시게 되면 빈칸 문장이 중반부에 있어요. 중반부. 빈칸이 중반부에 있을 때는 높은 가능성으로 아래쪽에 정답의 근거를 많이 두어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글의 흐름, 생김새, 문단의 생김새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빈칸의 정답의 근거는 아래쪽에서 많이 찾아주셔야 되겠고, 윗작업을 그래서 읽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항상 선생님이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빈칸이라는 게 can be challenging. challenging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조금, 첫 번째 challenge가 도전이고요.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도전에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난관이라는 명사의 의미가 있어요. 챌린지는 말 그대로 도전하다의 뜻도 있고 어렵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에 ing나 ed가 붙어 있다는 건 걔가 동사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거든. 또 하나의 동사의 의미는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챌린징 자체가 분사로 쓰일 때는 difficult의 의미로 쓰입니다. 어려운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can be challenging 하면 어려움을 주는 이 말이죠. 분사의 의미로서. 그래서 빈칸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but it is something 바로 you need to do for the sake of 뭐뭐를 위해 focusing on the things 어떤 것들을 집중하는 것을 위해 네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빈칸이 어렵긴 하지만 네가 해야 될 필요는 있어. 요거죠. 즉 필자가 여러분들한테 권고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 빈칸의 정답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that matter must. matter가 이렇게 단독적으로 동사로 쓰이게 되면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중요하다. 동의어는 뭐 있니? 내신에서도 동의어 많이 쓰이는 단어죠. 뭐? count도 있습니다. count. 같이 알아주세요. count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뭔가를 세다. 하나, 둘, 셋, 넷 세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단독적으로 저렇게 쓰이게 되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잘 알아주세요. 즉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기 위해 네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자는 뭘 해야 되는지 필자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rare case는 아주 드문 경우에 계속 읽어볼게. 부연 설명이 되는지. 왜? 아무런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 아무런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뒤에 문장이 앞 문장을 부연 설명해 주기로 했잖아. 그치? 자, 그걸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주 드문 경우에 when I have been able to completely disconnect from other things for full day of writing. 그러니까 글을 쓰는 하루 종일을 얘기해. full day니까. 오케이? 하루 종일 글을 쓰는 것을 위해 다른 것들로부터 완전히 내가 단절될 수 있었을 때와 같은 아주 드문 경우에 have been some 그게 뭐여 왔어? some of the must 다음 some of the must 또 옆에를 잘려야 되는데 그치? most peaceful, productive, liberating day of my life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여 왔어? 왼절의 내용이 되겠죠. 내가 글쓰기를 하는 하루 종일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과 완전히 단절될 수 있었을 그런 경우를 얘기하죠. occasions라는 명사 뒷자리에 when이 나왔으니까 우리 when을 뭘로 보셔야 돼? 형용사로 보셔야 되는 거야. 구문 시간에 인프라 시간에 선생님이 충분히 말씀드린 거야. 우리가 when을 관계부사라고만 칭하지 마시고 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부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아니 명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친구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occasions 뒤에 when을 형용사로 보시고 이 경우에 대한 수식을 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완전히 단절될 수 있는 아주 그 드문 경우가 뭐였던 거야? 나한테는 가장 생산적이고 여러분들 그 책 한번 보세요. 여기 잘려서 위에 또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뭐하는 생산적이고 평화로우며 그 다음에 liberating은 뭐야? 자유로운이라는 뜻이죠. 자유로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 이상하게도 모든 것들 around me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continue to go smoothly 아주 부드럽게 흘러갔다 이거야. 뭐 없이?
놓치는 것 없이. 자, 그러면 잠깐만. 빈칸이 어렵겠지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방향성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방향성은 뭐? 플러스로 가져야 되겠지.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그치?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의 플러스의 방향성은 뭐 있니? 생산적이고 자유롭고 뭐 했던 것? 평화로웠던 것들이지. 그치? 거기에 대한 플러스의 방향성의 원인이 누구였니? 완전히 단절되는 거지. 다른 것들로부터. 오케이? 그게 여기에 들어가시면 돼.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된다라는 것이 좀 어렵겠지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왜? 내가 경우를, 이 case는 뭐야? 경우란 뜻이잖아. 그럼 얘 뭘 들겠다는 거야? 나의 사례를 얘기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이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완전히 단절되니까 생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건 뭐다? 단절을 의미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답 포인트는 뭐다? 단절. 다른 것들과의 완전한 단절이 필요한 것들이다를 우리가 보기에서 찾아주시는 거야. Say no to distractions. distractions라는 단어를 아셔야 되겠죠? distraction 무슨 뜻일까? 그렇지. 산만함, 주의 산만함을 얘기하죠. 그 산만함에게 니네 이거 전치사 해석하는 연습 좀 하세요. 그리고 알겠지? 왜냐하면 전치사를 해석하지 않으면 함부로 을를 붙여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목적어를 붙여버리는 순간 의미가 완전 다르게 변질됩니다. 오케이? 아, 선생님이 기출문장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지금 기억 날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주의 산만함 쪽으로 노라고 말하는 것이 되니? 그러니까 산만함을 내가 노라고 거절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 이렇게 되죠. 어렵겠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이다. 그치? 산만함을 뭐 해라? 없애라. 이게 여기에서 말했던 다른 것들과의 단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여라? No. 받아들이는 건 no. Paying attention to routines. 일상적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No. Conforming. conform이 무슨 뜻이야? conform은 확인하다. IRM은 확인하다. ORM은 순응하다. 알겠니? 철자 유사 단어 주의해 주세요. following입니다. following. conforming to 따르는 거, 뭐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것. 그다음에 excelling이 이제 능가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것, 우수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이야 사실. 그렇다고 해서 빈칸 앞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지금 힘을 주어서 읽어야 될 구간이 어딘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하고 있어. 정신 차려. 문제를 풀어 오셔야 돼요. 문제를 안 풀어오면요, 그냥 선생님 수업 감상하다 가시는 건데 되게 지루해요. 그러니까 내가 푼 것이 어떻게 틀렸고 어떻게 맞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잘 골랐나? 이렇게 해서 잘 틀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이 시간은. 오케이? 17번. 원래 빈칸 문제로 따지자면 34번 문제죠. 마지막 빈칸. 네 번째 빈칸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끌고 내려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The first thing you need to do.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나오면 안명사 수식하기로 하자. 역시나 똑같은 앞에 16번과 같은 맥락의 빈칸이네요. 그렇죠? 네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첫 번째 것. 사례가 나오죠. 만약 뭐 한다면 네 친구가 negative influence,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면 언제? When you have to decide something. 네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친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네가 해야 될 건 뭐다? 투동사 하는 것이다. 1, 2, 3, 4, 5분 다 보니까 뭐 있습니까? 동사 원형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친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그지? 뭐 예를 들어 내가 윈터스쿨 간다고 결정을 해서 친구한테 야, 나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윈터 갈 것 같아. 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네가 한 말이 완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치? 그 안에 너무나 큰 함축적 의미 추론이 있기 때문에. 그치? 21번. 그치?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네가 해야 될 건 뭐다? 이거 하는 거야. 윈터 간다고 날 비아냥거렸던 그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자, here's what. 자, 여기에 what I mean. 글 안에 I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누가 할 얘기야? 필자. 필자가 하는 얘기야. 여기에 내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by that. 앞에 있는 것에 의미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뭘 들겠다는 거야? 특정 명칭, 연도, 날짜 이런 거 나온다. 그치? 뭐야? 사례를 들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사례를 통해서 친구가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줬을 때 필자가 했던 것. 그치? 그래서 해결이 됐던 것. 그걸 찾아서 니네가 일반화 시키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갑니다. 우린 지금 일반화, 구체화. 그치? 선생님 친구 들어갔으니까 얘가 구체화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필자가 해야 될 것에 대한, 그치? 해야 될 것에 대한 당부글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고 이 사례가 구체화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 어디야? 주말에 have them come over. have 뭐라고 해석할래? 사역동사죠? 시키세요 이 말이야. 그들한테 come over to your house. 니네 집에 오게끔 시키세요. 하게 하세요. 뭐 하는 거 대신에 going over theirs. 자기네 집. 친구들의 집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친구들의 집에 가는 것 대신에 우리 집에 오라고 일단 시켜보세요. 그리고 when they ask you, 친구들이 너한테 물어볼 때 뭐를? What movie you want? 너 무슨 영화 볼래? Go to see? 무슨 영화 보러 갈래? 라고 물어봤을 때 또는 What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어? 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Don't say Oh, I don't care. 무슨 뜻이야? I don't care. 나 상관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제일 짜증나는 말. 그치? 야, 우리 뭐 먹을까? 아무거나. 이지랄. 그럼 중국 음식 먹을까? 그건 어제 먹었는데. 돈가스는? 돈가스? 그거 어제 급식에 나왔잖아. 어쩌라고, 씨. 그럼 뭐 우동 먹을래, 우동? 면은 싫어. 이지랄 또. 그럼 뭐 먹을 건데? 아무거나. 피자? 정푸드 싫어. 나 요즘 다이어트 하잖아. 그럼 헤어지세요. 알겠죠? 헤어지세요. 그날은 만나는 날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뭐 I don't care 이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성남 나왔네. 하지 마. 그렇지? 그 말 하지 마.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Whatever you want 뭐 이런 말들.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아주 큰 따옴표 있는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no, don't say things like that. 앞서와 같은 말 절대 하지 마세요. You select the movie. 너 영화를 고르세요. 그리고 you control. 자, 지금 뭐야? I don't care는 구체화잖아. 내가 했던 말. 그치? 필자가 하는 말. 이거를 그대로 일반화시킨 게 방금 이거잖아. 뭐 하라고? You control where you are going. What you are going to do. 너 뭐 하라고? 너 컨트롤 하라고. 통제하라고. 뭐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네가 해야 할지. 이거를 정하세요. 오케이? 친구들이랑 만날 때 그냥 그래. 그 친구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지. 그치? 재밌잖아. 근데 이제 막 제일 가는 데가 남자들은 대부분의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남자애들이 보통 PC방 아니야? 그치? 왜냐면 꼭 학원 끝나고 교실에선 얘기 안 해. 뭐 예를 들어 네 선배들, 니네 1년 선배들. 내가 최근에 기억했는 게 인덕원고가 작년에 인원이 제일 많았어. 근데 꼭 그 남자애들 수업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복습 그거 해. 그거 외워야 돼. 알았지? 그래. 수고했어. 잘 가. 하고 딱 하면 저기 이제 나가는 데서 목소리 큰 애가 꼭 하나 있어 거기에. 선생님처럼 약간 좀 목소리가 그 친구들 중에 트인 애들 있잖아. 야, 우리 PC방 갈래? 딱 이거 한마디가 저기에서 메아리로 들려. 그러면 최은혁 하고 내가 달려가지. 너 가기만 해. 알았어? 그럼 그 친구들 중에 내가 하나 정보원을 또 하나 포섭해 놓지. 야, 니네 그 롤은 내가 잘 모르는데 접속하면 알 수 있다며. 친구가 접속하면 알 수 있다며. 그 중에 이제 공부 잘하는 애가 하나 있어. 근데 공부도 잘하는데 애가 사회성도 좋아. 인덕원고 친구야. 네 선배 중에 장동혁이라고 있어. 2학년 이제 막
고3 되는. 약간 좀 애가 마인부처럼 생겨가지고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고 애가 딱 걔한테 이제 야 접속하면 알려. 쌤 당연하죠. 저 새끼는 제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하지. 얼마나 기특해. 나한테는. 그렇지? 어쨌든 네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를 뭐 해라? 통제해라.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들이 want to go to some places that you don't, 네가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네가 가기 싫어하는 장소로 가길 원한다면 be strong enough to politely say, 어떻게 말하라고? 친절하게 말해. 그렇지? You select 어디 있어? 어디까지 했죠? 친절하게 충절하기에 충분히 강력해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해지세요. 이 말인 거야. 어떻게? No, I pass. 난 안 갈래. 이런 말이야. PC방, 나 안 갈래. 야, 2년만 끊자. PC방 멤버들은. 오케이? 2년만 끊자. 진짜. 롤 그거 뭐, 야, 선생님도, 나도 어렸을 때 애들아 게임 좋아하긴 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스타크래프트 아세요? 그 고전 게임? 너네들한테는 그게 장기나 뭐 바둑 같은 거니? 선생님 나이 때는 그게 삶이었어. 그게 삶. 선생님 손가락 보이니? 거의 페이커급 아니야? 이 손가락 보여? 왼손 키보드? 이거 보여? 선생님 APM이 한 250에서 한 270 나와요, 평균이. 나 지금도 열심히 잘해. 친구들이, 회사원 친구들, 팀장급 된 놈이, 삼성화재 팀장 된 놈이 전화가 와. 야, 강종규, 스타 한 판. 왜? 고등학교 때 나한테 맨날 처발리던 놈이었어. 그래서 맨날 아직도 44시 돼도 전화 와서 한 판 떠. 수업 준비해야 돼. 한 판 떠. 접속해. 배틀넷에서 한 판 하면 또 이제 내가 또 처발라 주지 또. 그분도 직장인 아니에요? 맞죠? 직장인이죠. 뭐 직장인은 게임하면 안 돼? 왜냐면 대학생 때 그걸로 밥 내기 하고 PC방 내기 하고 다 했거든. 대학생 때. 그래서 또 스타 잘하는 애 있으면 또 어때? 그 롤은 5대5로 해야 되잖아. 맞지? 5대5, 다 무조건 5대5야? 뭐 개인전 이런 거 없어요? 스타는 무조건 개인전이잖아. 그러니까 영업과 강정규 저 새끼 이겨야 되겠다 해서 선배들 후배들 다 달려들어. 그럼 뭐 내기 하다 보면 그날 난 무료 급식을 하죠. 어디서 다 받아 먹고 PC방 공짜로 하고 다 그러죠. 당구 옛날에 막 그런 거. 그러니까 2년만 끊어. 2년만 잠깐 끊고 2년 후에 다시 그 마우스 잡아도 키보드 잡아도 감 다 살. 오케이? 감 다 살아나. 걱정 마. 어쨌든 난 안 갈래. 패스할래. 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글의 핵심의 내용은 뭐야?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되라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줏대가 있어야 돼. 줏대가. 그 친구들이 하라는 대로 야 이거 할까? 막 이게 끌려다녀. 그건 진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필자는 이걸 되게 좋은 글이네요. 그러면 결국 필자가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패스해라. 두 번째 뭐? 통제해라. 오케이?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를 통제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보기를 찾아주자고. Learn to regulate your mind and the body. 너의 마음과 몸을 규제하는 법을 배우라. No. 배우는 것이다. 투부정사죠. To avoid. 피하는 것이다. Spending time. 시간 쓰는 거. 뭐? 그들과 이거 무슨 뜻이야? In person. 그렇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피해라. 친구 무시해라. 이거 아니잖아. 그지? Figure out. 인지하세요. 뭐를? 어떤 종류의 목적들을 네가 친구들과 공유를 해야 될지. 저기서 them도 그들이라고 해석하지 마시라고. 알겠어? 친구들이라고 명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실전 가서 진짜 저걸 친구들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자, be in control. 이 단어가 너무 명확했다. 그래서 17번은 사실 이 단어 때문에 어려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지? 비동사? 있다라고 해석했어. 그렇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네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뭐야? 통제 속에 있으세요. 뭐의 통제? 환경의 통제. You are in together. 네가 함께 있는. 또 비동사 다음에 전명구 나오네. 네가 함께 있는 그 환경의 통제 속에 있으세요. 그렇지?
네가 통제를 해주세요. 정답 4번입니다. 어디 갈지를 물어보면 네가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가기 싫은 데 간다고 하면 안 간다고 할 줄도 알아야 돼. 결국 이 얘기였어요. 그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이거는 해석하면 그렇죠. 결정하는 것입니다. 뭐를? 웨더. 웨더는 해석 어떻게 하니? 인지 아닌지. 이 웨더가 얘들아 자리에 따라서 쌤이 윈프라스 했던 거 자리에 따라서 얘가 명사가 되기도 부사가 되기도 해. 그렇지? 지금 decide 뒷자리에 동사 뒷자리에 있으니까 명사로 해석하는 거야. 투동사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뭐 keep the relationship going or not. 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지 말지가 되겠죠. 그렇죠? 계속 이어나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를 끊어라가 아니라 하기 싫은 거 있으면 하기 싫다 말하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명확하게 말하세요. 이게 이 글의 핵심이었습니다. 19번. 순서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17번은 안 해요. 응? 17번. 방금 17번이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과잉된 행동은 해가 될 수 있어. 19번. 끝말잇기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special costume. 특별 의상들은 can add, 덧붙일 수 있어요. distinguishing touch to certain parties. 어떤 의미예요? 어떤 특정 파티에 어떤 distinguishing, 뛰어난 터치, 감각을 덧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소재는 뭡니까? special costume입니다. 특별 의상은 어떤 파티에 뭔가의 추가적인 요소를 갖다 줄 수 있다. But, 하지만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하지만 they, 그 특별 의상들은 need to be planned, 계획이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with, 뭐와 함께? A degree of sensitivity to surroundings, 그 주변 환경에 그 민감도의 어떤 정도와 함께 계획되어질 필요가 있으며 the occasion, 모두 경우 같은 것도 주변 환경이나 경우 같은 것들의 어떤 민감도의 정도와 함께 계획되어질 필요가 있다. 특별 의상 파티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좀 조절이 필요해. 뭐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게리 골드버그 누구니? 예시 사례네요. 그렇죠? 특정 인물이 나오네요. 이 사람은 기억해요. fondly the party. 아주 그 파티를 좋게 기억해요. He and his partner, 그와 그의 파트너인 마틴 조널, 이 사람이 captured at the Hollister Museum in New York. 그러니까 뉴욕 어디 이 박물관에서 보냈었던 그 파티를 아주 좋게 기억한대. 그러면 지금 이 사례글에 대한 게리 골드버그와 이 마틴 조너라는 사람이 참여했었던 이 파티의 좋은 기억에 대한 부연 설명이 먼저 이어져야 되겠다. 그치? A번도 프리패스 주는 친구 있는데 어차피 A번 첫 문장 CAB가 됐든 BAC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A번의 포인트는 어차피 이어주는 역할로서 읽어주셔야 돼. 오케이? 선생님 저는 전략법이 있어요. B와 C부터 먼저 읽어, B부터 먼저 읽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는데 존중은 합니다, 쌤은. 그치? 근데 어차피 읽어야 될 A라면 미리 한번 읽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뭘 선택하시든 여러분들 선택인데 가장 효율적인 걸 선택하시고 정답률이 높은 걸 선택하시는 것이 당연히 옳죠. 그렇죠?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풀어보셔야 돼. 나한테 맞는 전략법이 뭔지. 뭐가 틀리다 옳다는 없습니다. 알겠죠? A번 첫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불러요. 우리를 brothers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며 또 assumed, 이렇게 사람들은 가정하기도 하죠. 뭐라고? daddy야라고. The profits of our sales, 우리의 판매 어떤 이익이 were for the Franciscans. 이 사람들을, 이 프란시스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가정하기도 하죠. 전혀 맞지 않죠? 그쵸? 파티에 대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그치? 그러니까 어떤 사례, 예신 것 같은데 큰 따옴표에 있는 거 보니까 게리가 이제 기억했던 내용을 지금 여기에 회상하는 것 같은데 아직 이 얘기에 대한 직접적인 부연 설명은 부족할 수밖에 없네요. 그쵸? B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through입니다. through the help of a friend.
한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an ex-Franciscan's monk, 몽크는 승려를 얘기하죠. 그래서 한 이전의 프란시스카의 어떤 승려 인 한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전면구야. 이런 거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깔끔하지 못하신 경우가 있는데, 지금 구조 먼저 설명드리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의 수식어고요. 명사 다음에 컴마 찍고 또 다른 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 둘은 뭡니까? 동격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프란시스카의 승려인 한 친구의 도움 덕분에, 도움을 통해서까지가 전치사 명사의 끝이야. 몽크까지가. 즉 부사야. 배경자리야. 오케이? 이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 웨이터들은 were dressed. 옷을 입었어. 어디? friars. 이 프라이어스로서 옷을 입었어. 여기 뭐 수사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옷을 입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예시의 시작점이라는 건 알 수 있겠다. 그치? 의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의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담고 있으니까 뭐 틀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류로 지정해 놓읍시다. A번은 X, B번은 한 세모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C번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연대지관 중에서 연결사 however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what was once, work가 이렇게 동사로 쓰일 때는 세 가지로 보세요. 일하다, 작동하다, 효력이 있다. 써주세요. 일하다, 작동하다, 효력이 있다. 일하다, 작동하다, 효력이 있다. 그래서 한 번 효력이 있었던 것, 하지만 한 번 효력이 있었던 것은 doesn't always work. 효력이 다신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친구와의 파티 이야기, 게리와 그 두 번째 사람의 어떤 파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대조 연결사 다음에 뭔가 한 번 효력이 있었던 건 다시는 효력이 없었다? 전혀 소재나 특징이 전혀 맞질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번도 X. 그러면 A, B, C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뭐였다? 의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B번이었다. 그래서 그 파티의 의상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B번 전체를 읽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the effect was, 그 효과는요, was charming. 아, 수도승의 옷을, 수사로서 이제 옷을 웨이터가 딱 입으니까 그 효과가 아주 charming했던 거야. charming은 뭐니? 매력 있는, 이런 뜻입니다. 플러스죠. 그렇죠? 방향성으로 갔습니다. given the setting, 그 환경을 고려해 보면. 그리고 the guest, 게스트들도 were delighted, 기뻐했어. 뭐에서? 그 전체적인 쇼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C번으로 연결이 돼도 돼요. 연결이 돼도 돼요. 왜? 방금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charming하게 됐고 굉장히 사람들도 좋아했다니까 긍정적인 반응이야. 근데 하지만 한번 효력이 있었던 긍정적인 것들이 더 이상 효력이 항상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했으니까 방향성적인 부분에선 틀린 게 없을 거야. 그치?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떠버려 얘들아? A가 떠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B 다음에 C로는 연결이 돼. 근데 C 밑에 A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쇼의 게스트들도 굉장히 기뻐했으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반응. 그 charming했던 반응, 사람들이 delighted 했던 반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뭐야? 이 게리의 기억인 거죠. 사람들을 우리를 브라더라고 불렀고 뭐라고 했어? 이 프란시스카를 위한 어떤 판매 기부금액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었고 그들은 빠르게 took off the robes. rob도 이제 의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의복을 take off, 벗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그대로 플러스 방향성으로 A로 이어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방향성을 however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B도 플러스의 방향성이었고 A도 플러스의 방향성을 이어주고 C에서 뭐다? 대조 다음에 마이너스로 이어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B 다음에 대조 다음에 마이너스로 갈 수는 있어. 그지? B 다음에 대조 마이너스로 갈 수 있었는데 다시 플러스인 A 방향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however가 필요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방향성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두 개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 대조 뒤에
마이너스로 가주시는 게 가장 깔끔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B. 어머. 쌤이 실수했다. 미안. 아이고, 미안합니다. 실수. 아, 미안. 방향성 이렇게 맞추는 게 맞네요. sorry. 그래서 여기에 쇼가 있었는데 하지만 한 번 작동했던 것이 또다시 작동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게리와 마틴이 여기서 만나고, 아유 미안합니다. 쌤이 여기 50,000 people, 5만 명의 사람의 그룹. 마지막 문장 한번 이어지는지 볼게요. 계속 이어서 봐야 되겠다. 그치? 게리와 마틴은 took the same show, 똑같은 쇼를 South Street 여기 Seaport Development 여기에서 맨해튼에서 진행을 했고, 이 맨해튼이라는 지역의 동격이 되는 거야. An area of shops and eating establishment set. Establishment set 자체가 여기가 이제 가게를 얘기하는 거죠. 먹는 가게 여기 샵이나 먹는 가게의 지역인 이 맨해튼 아랫지역 여기에서 쇼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올덕 오래된 덕 그 갑대에서 Prior's 수사는 looked ridiculous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Among the 이 5만 명의 사람들 그룹 사이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을 여기로 받아줬어야죠. 여기. 그 사람들이 우리를 brother라 불렀다. sorry. 그래서 BCA가 맞습니다. sorry.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0번. Similarly 네모칸 한번 쳐봅시다. 자, similarly는 연결사 좀 알아봅시다. 요게 요 연결사의 종류에 추가 연결사라고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 연결사. 추가 연결사 종류에는 요 종류도 있고요. 두 번째, 요것도 있어요, 한번. further나 furthermore. 그 다음에 moreover. 이 두 종류가 뉘앙스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앞에 연결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예시의 반복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야. 이렇게. 예시 1이 앞에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예시 2가 뒤에서 반복될 때 쓰는 장치가 similarly, likewise, in addition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moreover나 furthermore 같은 추가 연결사는 어떤 역할이냐면 정보에 대한 추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예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사례가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두 개의 사례는 서로 한 문단 속에 두 개의 사례는 같은 사례의 내용이 나와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furthermore, moreover는 어떤 하나에 대한 소재의 정보를 한 번 더 부연 설명으로 덧붙여 얘기할 때 쓰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기에 미세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milarly 다음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토들러니까 이제 유아를 얘기하죠. 유아가 이렇게 말할 때 I hate you, 나 너 싫어 라고 말할 때 they are typically angry. 그들은 전형적으로 화가 나 있는 거야. But 하지만 do not comprehend, 이해하지는 못해. The meaning of the statement, 자기가 말했던 그 진술에 이해는 하지를 못해.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All the youth and the adults do. 여기서 두 가지 칭하는 건 누구야? comprehend의 대동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토들러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아이나 어른들이 이해하는 것만큼 이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말에 대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해. 나 너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 hate you 하는데 hate you의 의미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른다. 그러면 similarly의 다음에 나온 토들러의 예시인데 토들러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여기서 일반화는 뭐겠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정도의 예시로 보시고 얘를 어딘가에 또 집어넣을 생각하게 되면 또 막연합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예시가 앞에 언급이 먼저 되고
그게 끝나는 지점 뒤가 이 추가적인 예시의 뒷받침이 되셔야 되겠죠. 시작합니다. 언어는요, one of the most misunderstood of the toddler behavior. 이제 토들러가 소재로 확실히 나오는구나 라는 걸 먼저 인지될 수 있겠네요. 유아의 행동에 가장 잘 이해 안 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벌써 이 예시가 그 예시 아니겠어? 그치? I hate you라고 자기가 말했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른대. 그치? 그래서 언어라는 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누구에게 있어서? 유아들의 행동에 있어서 언어가 제일 힘들다, 이해하기가. 소재 특징 잡아두시고, 두 번째 문장 방향성. 전형적으로 growing toddler, 자라나는 유아들은 have learned, 배워와요. 배워왔어. 뭐 수백 개의 단어들을 쭉 배워왔습니다. 배경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다음 문장. What parents should remember, 부모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요, 바로 that 이하입니다. While toddler, 유아가 can say words, 어떤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they don't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 그 의미를. Many of the words,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 They use.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자, 그럼 벌써 우리가 아까 읽은 박스글의 내용의 일반화가 여기서 이미 나왔다는 거 확인될 수 있겠다. 그럼 이 글의 방향성이 명확해지네. 그치? 그러면 구체화로 글이 갈 거고 그 구체화는 예시 1, 예시 2로 나타나겠네. 그치? 자, 예시 시작 한번 볼까요? Parents often think. 부모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야. 유아가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understand, 이해하고자 하는 everything the parents say. 부모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럴 거잖아. I dislike you도 아니고 I hate you. hate you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증오 단계가 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 저거 싸가지 없이 저거 벌써 어린 놈이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부모 입장에서. 쟤 저거 다 의미 알고 말하는 거야 저거. 그치? 그런 식으로 부모들이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첫 번째 예시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는 아이들의 말의 행동. 그러니까 2번도 역시 부연 설명으로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 근데 부모는 종종 자기네들, 그 아이들이 말하는 걸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3번 내용. Saying was,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motor skill. 어떤 단순한 어떤 운동 능력이야, 기술이야. 하지만 이해라는 영역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뭐와 연관돼 있어? To brain development, cognitive abilities. 아직도 일반화네요. 그렇죠? 어떤 뇌의 발달과 인지적 능력과 연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운동 기술, 말은 운동 기술이고 그걸 이해하는 건 다른 영역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필자는 계속적으로 정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논리적 단절 없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운동 능력이고 이해는 다른 영역이야. 그래서 유아들은 can say,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말을 die, 죽어버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have zero understanding, 뭐야? 이해의 영역은 제로입니다. 잘 이해를 못해요. 똑같은 얘기 역시 반복이네요. 논리적 단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이의 예시, die라는 예시가 첫 번째 예시가 되겠죠. 그렇죠? 아이가 했던 die라는 말은 자기가 이해 못하고 하는 말이야. 그리고 나서 the word meaning, the finality of death, 이 죽음의 끝이라는 이런 어떤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논리적 단절 없으니까 정답 5번이 되겠네요. 뭐? die가 예시 1, I hate you가 예시 2가 되셔야 되겠네. 그치? 이건 논리적 단절이라기보다는 명확한 예시가 앞에 첫 번째 언급이 됐으니까 hate you가 예시 2로 판단하셔서 정답 5번에 추가 연결사를 통한 예시 반복, 여기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문장 삽입은요, 요런 거에 조금 집착해서 보셔야 돼. 아까도 우리 연결사 같은 것들에 좀 집착해서 보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 삽입은요,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삽입될 문장을 빼놓은 상태에서 그냥 해설지만 보잖아? 그러면 어디에 뭘 넣어야 될지가 감이 안 잡혀요. 그 정도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같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문장 삽입 유형이지만 삽입을 한다고 되풀리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알겠죠? 단절이나 이런 연대지관,
대명사, 지시사, 관사까지 해서 이런 것들에 좀 기민하게 좀 반응하셔야 되는 문제가 문장 삽입 유형이었다는 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선생님이 19번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그건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잘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좀만 쉬었다가 랭크 77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77 두 번째 수일치 파트고요. 어제 선생님이 수일치 파트 세 섹션을 핵심 섹션 3개를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이제 있어서 명사 역할하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명사 역할할 수 있는 애 다 돼보자 해서 선생님이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 명사구, 명사절 그리고 기타 이런 특징적인 것들 수식어구들 그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어제 명사구, 명사절은 무슨 수 취급하자? 단수 취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단수 동사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또 우리 every 플러스 단수 명사, each 플러스 단수 명사도 많이 보셨을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도 단수. a number of는 복수지만 the number of는 단수로 하자. 어넘버로브, 더넘버로브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 했을 거야. 그치? 2학년 때도 아니야. 1학년 때 아마 나왔었던 것일 거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는 좀 이제, 뭐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약간, 좀 기억에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어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상관접속사라고 해서, 보스 A, and B는 무조건 무슨 취급하자? 복수 취급하자. 그치? 그래서 복수 동사에 포인트를 주고 어넘버로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 동사에 역시 맞추게 된다. 이게 기본이고 그리고 어제 퍼센티지 잠깐 말씀드렸나요? 퍼센티지 그치? 부분을 나타내는 수일치.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 여기에다 쓰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 어제 필기를 했으니까 따로 더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요 기출문장 4개 있죠? 요 4개 한번 밑에 거 보지 마시고 한번 밑에 거 확인하지 마시고 요 문장만 한번 보면서 수일치가 베이스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수일치에 맞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약 1분. 고! 사실 1분을 드린 이유는 빨리 동사 파악하셔서 주어랑 일치시켜라. 그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분은 지났습니다. 자, working in groups. 그룹으로 일을 하는 것은 부사입니다. 전명구가. 본동사니까 얘를 is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습니다. 절대 쉽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can yield. 여기서 can yield는 등위 접속사 때문에 연결된 본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즉 그룹으로 일하는 건 yield는 양보하다, 산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둘 다 알아두세요. 어떤 결과물을 산출해내다 할 때 yield를 씁니다. 결과를 산출해냅니다. beyond your imagination. 역시 전치사 명사입니다. 너의 상상력 그 너머로의 어떤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네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를 의미하는 거네요.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whether로 시작하고 있어요. Whether the stock prices go up or down
these days depend 이렇게 여기가 본동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weather는 아까 독해 시간에 그 보기 5번에 weather to 동사 나왔었지. 그지? 이번에 weather절이 나온 거야.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go and down은 go는 앞에 있는 prices와의 수일치가 되셔야 되겠고 weather절 전체가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수 취급 s를 그래서 붙여 주셔야 된다는 거. 그치? 틀렸습니다. 그래서 depends on a complex interplay of various factors. 의존합니다. 뭐 복잡한 상호작용이죠. depends on이 동사 세트고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various factors 전치사 명사가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 이렇게 문장 구조 기초가 부족하신 친구들은 문장 구조 하나하나 덩어리를 다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뭐 대충 부사니까 버리자 이러지 마시고 청크워드 덩어리 단어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 해석할 때도 그 덩어리의 의미를 보거든요. 이제는 짧게 덩어리를 보다가 이제 전명구를 2개씩 묶어서 막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문장의 호흡이 빨라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연습을 좀 많이 조금씩 좀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조금씩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I believe 다음에 every action taken within the dose of recognition have been 하고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데다가 절과 절이 지금 뭐 되고 있으니까 연결되고 있으니까 접속사. 어법에서 니네들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문장 한 문장에는 본동사 하나밖에 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문장의 패턴, 즉 본동사가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해? 접속사가 꼭 필요한 거야. 알겠지? 생략돼 있다 한들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생략은 있는데 안 쓴 것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있다야 결론은. 오케이?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모든 행동이 taken action 하면 조치를 취하다거든요. 그래서 조치라고 해석하시는 것도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한 조직들 내에서 취해진 모든 조치가 every 플러스 단수 명사는 그렇지? has로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has been consistently right. 보통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have를 has로 바꾼다. 4번은요. the number of people. 자, 사람들의 수가 주어입니다. a number of people 했다면 people이 주어였을 텐데 the number of는 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설명을 이제 부연 설명으로 명사 뒤에 접속사절을 수식어를 하고 있네요. 관계대명사. Purchase stuff through the e-commerce platforms. 우리 e-commerce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가로로 했으니까 reflect, 반영합니다. The great convenience, 커다란 편리성과 and accessibility, 접근성. 어떤 편리성과 접근성? 온라인 쇼핑이 제공하는 이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얘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명사 뒷자리 형용사 판단해 주시고 목적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의 수가 나타냅니다. 반영합니다. 이기 때문에 수가 주어기 때문에 reflect에 역시 s를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틀린 거 한번 쭉 체크해 봤고요. 바로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테스트 1에 1, 2, 3, 4번이 있을 겁니다. 그 네 문제 한번 역시 1분 30초 가보도록 할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고! 그냥 수일치만 얌체같이 띡 체크하지 마시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어 그래서 본동사가 누구 수일치는 어떻게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분 30초 조금 더 드렸는데 좀 푸시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한번 보시게 되면 What the headline of newspaper? what으로 시작했으니까 우리 접속사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뉴스페이퍼의 헤드라인, 뉴스페이퍼 기사의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이 암시하고 있는 것. what절은 얘들아 명사절로서 한번 어법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 선생님이 이제 어제 선생님이 그 명사절 해가지고 이제 일반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의문사절, if에대절, what절, 복합관계 대명사절의 9가지의 명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의문사절에도 what이 있었고 관계대명사에도 what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의 어법적 특징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what이 관계대명사로 쓰이든 의문사절로 쓰이든 어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불완전한 패턴에 주어가 없이 동사가 나온다든지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 보어가 없는 소위 불완전한 패턴이 나오는 그냥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그럼 관계대명사와 의문 사이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뭐 차이를 굳이 두자면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동사하는 것, 주어가 동사하는 것, 것이라고 보통 해석하는 게 관계대명사고요. 의문사는 뭐뭐 하는지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를 몰라서 what을 쓴 거잖아. 그러니까 무엇이 동사하는지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러니까 뭐 하는지 것, 요 차이인 것 뿐이지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 명사 요거라는 것만 이해해 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숙지가 되셔야 헤드라인이 주어고 implies 무엇뭔가를 암시하다는 뜻인데 무엇에 대한 목적어를 찾지 마셔야 돼. 없어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셔야죠. 그것은 종종 형성합니다. Reader's initial perception. 독자의 어떤 초기 인지, 뭐에 대한 그 스토리에 대한 초기 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지를 목적으로 깔끔하게 해석해 주셔야 되겠죠. of는 부사로서 쉐입 꾸며주는 거고. 그래서 헤드라인이 주어기 때문에 what절이 주어기 때문에 shape에다가 s 붙이시고요. 또 참고로 조금 더 나아가서 shape이란 동사나 make, create 이런 뜻은 만들다라는 뜻이다. 형성하다, 만들다. 그때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목적어의 관계를 얘기하는 동사이기도 해. shape이란 동사는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 빈칸 추론을 풀 때 그 빈칸에 있는 문장에 이런 문장들의 패턴들이 나오게 되면 윗글에 뭔가 있는 함축된 내용을 보기화시킬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과관계를 말하는 데 있어서 이런 패턴을 쓰기도 해요. 앞에 있는 주어가 원인이고요. shape은 뒤에 있는 목적어가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뉴스페이퍼의 기사의 헤드라인 때문에 뭐가 생긴다? 독자의 초기 인지, 스토리에 대한 인지가 생긴다라는 인과관계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shape은 그런 동사다라는 거. S 붙이셔야 돼요. each person이 주어고요. 그 다음 ing가 나왔으니까 명사 뒷자리 형용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going about their daily lives. 고는 가다란 뜻이니까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해 계속 진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each 플러스 단수 명사는 has가 정답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수일치는 has a story to tell. 다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making a movie.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도 is an effective way to tell it. 그 삶의 이야기, 그것을 하고 해석하지 말라고 했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말할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영화 제작이 사람들의 인생 사는 이야기 말해준다. 3번. 자, being forced to inhale second hand tobacco smoke. 여기 토바코는 담배죠, 담배. 타바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being forced 나와 있어. force가 무슨 뜻이죠? 힘을 가하다라는 뜻도 있고 강요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특히나 BPPD에 투부정사 오게 되면요. 얘는 오형식 동사 수동태로서 투동사 하도록 강요받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 맞지? ing. inhale은 들여 마시는 거죠. 그렇죠? second hand니까 뭐야? 직접
간접입니다. 간접을 세컨핸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접 흡연을 얘기하는 거죠. 타바코 스모크. 그치? 그러니까 간접 흡연을 들여마시도록 강요받는다는 것은 인도어 어디에서? 실내에서 간접 흡연을 들여마시도록 강요받는다는 것은 본동사 어디? is more harmful. 해가 됩니다. than 뭐보다? 많은 사람들이 realize. 깨닫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여기 조금, 여기 than 뒤에는 비교 대상, 이 more이 있기 때문에 than을 쓴 거잖아. 그 비교 대상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보다 더 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harmful 뒤에 명사가 오기도 해. 뭐 예를 들어 harmful recognition 뭐 이런 말이 나와. 선생님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어법 용어는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유사관계대명사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유사관계대명사? 뭐냐면 관계대명사 특 유사관계대명사 이름은 버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할 거야. 관계대명사 특 who, whom, which 대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달고 안명사를 꾸며준다가 가장 기본 역할이잖아. 그치? 형용사의 역할로서. 그치?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이 명사 앞에 비교급이나 비교급을 대표적으로 예시로 들게.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 왜냐하면 니네 이제 서술형 하는 학교들은 이 비교급을 통해서 수식어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처럼 앞에 more이라는 비교급이 있고요. than을 여기에다 써가지고 뒤에 불완전한 패턴을 만들어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처럼 명사를 꾸민다 그래서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보시면 more harmful recognition than many people realize.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해로운 인식. 이렇게 해석이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걸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건데 직접 쓰는 데 있어서의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어법은 동명사 주어를 썼으니까 본동사 is 맞게 쓰였다. 그치? 틀린 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입니다. During the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미국이 거지였던 적이 있었어. 그때가 대공황 시대였죠. 대공황 정보는 알아두세요. Great Depression. 대공황의 정보는 알아두세요. 1930년 대공황 시기 동안에 the unemployed. 얘들아, 지금 더 플러스 ed가 나왔어, 얘들아. 그럼 얘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ed가 나왔다? 그럼 ed는 과거 동사는 아닌 것 같아. 그치? 뭘로 봐야 돼? pp로 봐야 돼. 그러면 과거 분사. 분사의 품사는 뭐라 그랬죠? 분사의 품사? 분사의 품사. 형용사. 그치? 우리 이거 배웠어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뭘로 해석하기로 한다? 뭘로 해석하기로 한다? 형용사한 사람들로 해석한다. 알겠니? 사람들. 그러면 the unemployed니까 뭐겠어? 실업을 당한 사람들. the injured, 부상, 당한 사람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the unemployed on the sudden layoff. layoff는 해고, 갑작스런 해고에 실업당한 사람들이 was facing, 직면하게 된 거야. 뭐? serious financial challenges. 그렇죠. 심각한 재정적 난관이라고 해야 되겠네. 저때 챌린지는. 아까 챌린징 뭐라고 했죠? 어려운 이런 의미도 있다고 했죠. 난관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잠깐만.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라는 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야.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네. 그치? 그래서 복수기 때문에 was가 아니라 뭘로 간다? were 가신다. In the harsh realities of economic downturn. downturn은 이제 침체기. 경제 침체기에 대한 어떤 혹독한 현실 속에서 커다란 난관을 맞부딪혀야 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어법 문제 한번 이렇게 풀어봤고, 그러니까 수일치는 뭐야? 좀 주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좀 기민함을 느끼셔야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수일치가 출제 빈도율 1위입니다. 1위 사실상. 지금 랭크 77의 첫 번째 단원을 두 단원을 써가면서 수일치 단원을 넣었다는 건 그만큼 수일치로 낼 수 있는 문제가, 즉 지지고 볶고 삶고 튀기고 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변수들 많이 보시고요. 요건 한 1, 2번만 해볼까요? 1, 2번만 한번 시간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넉넉 잡아. 선생님이 어제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해석을 좀 정확히 보세요.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서술어고 우리가 명동, 명형을 왜 배웠는지에 대한 인지를 해가시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넉넉 잡아 처음이니까 4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 천천히 써보세요. 한번 해석 보시고 뭐가 주어인지, 뭐가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수식어는 또 뭔지, 그래서 저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조건 꼭 보세요. 필요시 어형 변형 가능. 쓰기가 좀 되시는 친구들은 3번, 4번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숙제니까. 일, 2번은 3분 정도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아직 3분이 안 됐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1, 2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있는 것부터 제하고 내가 뭘 써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the number of calories that you consume on daily basis. 매일과 같이 네가 소비하는 칼로리의 수는, 매일과 같이 섭취하는 열량의 수치, 칼로리가 열량이죠. 수치는 까지가 주어네요. 매일 섭취하는 수치는 여기까지가. 그치? 그러면 그 다음 뭘 써야 돼? 내가 지금 수치는 체중 조절과 전반적인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끼친다. 주어를 썼으니까 수식어를 썼잖아. 여기까지. 그럼 뭘 써야 돼? 그 다음 자리는 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동, 명형을 내가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이 이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잖아. 뭐 있니?
have profound impact. 잠깐만, 얘는 동사는 아니네. profound,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해석해줘야, 그치? 써줘야 그 영향을 끼친다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had, 더 넘버로 보니까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 has a profound, 그렇지, impact. 그렇죠. 임팩트,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했을 때 얘가 동사로 쓰이든 명사로 쓰이든 어디에 해당하는 건 전치사 on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on 여기 쓰시고 어디에 체중 조절과 전반적인 건강에 체중 조절 여기 있고 and 전반적인 건강 여기 있네. 그렇지? 빠진 거 없네요. 그래서 나머지 선생님은 안 쓸게. 1번 and 2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 두 가지를 여기에다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 부분, 그냥 몸풀기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2번은 조금 어떤 느낌이었냐면 해석 수식어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이용하셨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4살 미만의 아이들은 얘가 주어네요. 그렇죠? 아직 주어가 안 났으니까 나온 건 exactly what they know, 정확하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신들이 아는 것을에 해당하는 명사절이고요. 그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 보시는 거야. 그러면 4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이 주어가 돼야 되겠고, 동사는 뭐 써야 돼? 안다고 생각한다. 뭐가? 그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신들이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잠깐만, 절이 몇 번 들어가? 여기 봐봐. 4살짜리 어린이들은 생각한다. 영어적 어순이죠. 주변에,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뭐를 안다고, 뭐를? 자신들이 아는 것을. 영어적 어순으로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보는 연습 하시면 돼. 알겠어? 해석이 있었을 때 영어적 어순이랑 한국어적 어순이 다른 것일 뿐, 한국어에서 어떤 말을 주어로 쓰고 어떤 말을 목적어로 쓰고 동사로 써야 되는지는 여기 다 나와 있어. 그지? 그걸 보시면 돼. 그럼 첫 번째, 큰 주어 동사 뭐부터? 4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생각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죠. 그렇죠? 4살 미만의 어린이들부터 가르쳐야죠. children. 4살 미만의 아이들, 4살 어린이, the age of 4인데 미만이니까 under를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under the age of 4. 근데 선생님은 4라고 할게. 그냥 4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생각한다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think. children은 복수니까 그냥 수일치 원형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그치? 뭐라고? 또 주어 동사를 써야 돼.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안다고. 그치? 그러면 또 주어 동사를 쓰려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해. 그래서 that, think that. 주어는 누구니? 모든 사람들이야. 근데 어떤?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야. 모든 사람들 어디 있어? everyone. 그들 주변. around them. everyone around them. 사람들이 뭐 한다고? 사람들이 안다고. 안다 영어로 어디 있어? 이거 아까 썼고 know 여기 있네. 그치? know. 뭘 안대? 정확하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썼죠? everyone 아까 썼고 다 썼네요. 그쵸?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있는 것만 해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일치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랭크 3 능동수동 단순 시제. 능수동도 할 얘기가 되게 많죠. 근데 오늘은 이제 단순 시제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단순 시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기본기, 우리 그렇다고 해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그 중학교 때 했던 거 그건 안 할 거예요. 알겠죠?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건, 이 동사의 태는 주어가 동작을 동작하면,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이 태라는 게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어디 있어? 능동수동. 이 태라는 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거의 한 90%가 능동태를 써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심지어 사물에다가도 능동을 써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아닌 건 아니야. 능동은 능동이고 수동은 수동이야. 진짜 거의
절반가량을 씁니다. 절반가량. 반대 반이야. 50대 50이야.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한다라는 개념은 능동의 개념이고 동작을 당한다, 받는다 했을 때는 수동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능동의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동사야. 왜? 우리나라 말에 정말 많이 쓰니까. 근데 수동이라는 개념은 조금 이제 비동사 플러스 pp부터 시작해서 아, 이게 하는 건가? 당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들다가 이제 능수동을 놓칠 때도 있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핵심은 뭐냐? 주어가 능동의 수동에 고르는 핵심 요소는 뭐야? 동작을 하느냐, 당하느냐. 이 주어가 직접 하느냐, 당하느냐.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누굴 찾아야 돼? 얘들아, 괜찮아? 미안해. 선생님 혼자 신나서 수업하고 있었어. 미안해. 너희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나 혼자 신났네. 그지? 참 그래요. 선생님은 대단한 게 아니야, 얘들아.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떠들잖아. 그지? 떠드니까 나는 잠이 깨. 근데 너네는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졸릴 수밖에 없어. 맞아. 잠은 깨시고. 스트레칭. 운동해야 돼, 얘들아. 운동은 필수야. 내가 진짜 수험생들한테 내가 그렇게 당부하는 게 운동이야, 운동. 난 개인적으로 우리 작년에는 없었는데 여기 또 확장을 했대, 우리. 코나투스 12층에 또 무슨 관이 하나 생겼어요. 조그맣게. 이 정도 규모, 층 전체를 쓰진 않고 한 저기를 쓰는 것 같아. 12층 확장했는데 1학년 애들도 내가 수업 반을 하거든. 근데 1학년 애들 교재 갖다 줄 게 있어가지고 뭐 선생님 좀 러닝 좀 하는 사람입니다. 하체 튼튼하니까 12층까지 뭐 걸어 올라가지. 엘리베이터 또 오래 기다리니까. 그래서 12층까지 올라오는데 더럽게 긴 거야. 이 층고가 높아가지고 계단이 엄청 많은 거야. 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닌 12층 올라갈 일은 그래서 없겠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네. 밥 먹고 나갈 수 있어? 계단으로? 못 나가요? 가끔씩 선생님들이 거기 계셔가지고 질문 받으러 갈 때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밥 먹고 나서 진짜 얘들아 졸리잖아. 그럼 자잖아, 우리는. 안 돼.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 깨려고 노력해야 돼. 알겠어? 진짜 공부할 때 그래야 돼. 깨려고 노력하셔야 돼. 꼬집어. 여기 선생님 꼬집고 막. 아니면 밥 먹고 조교님 데리고 12층 올라갔다 내려와. 그것만 해도 운동 돼. 진짜 해보니까 다리가 아파. 그래서 한번 계단 왔다 갔다. 왜냐면 선생님 강북메가는요 층이 한 14층이에요. 14층이에요. 요거보다 요 크기가 14층이야. 요 정도 층의 너비가 14층인데 7층부터 14층까지가 메가스터디야. 그래서 재수생 애들 밥 먹잖아. 니네는 어때? 그때 재수생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점심 아직 소화도 안 됐는데 저녁을 먹여. 니네도 그런 느낌이야? 조금 그래? 막 아직 배 그렇게 고프지 않은데 갑자기 저녁차가 와. 저녁도 여기서 먹죠. 그런 느낌 들어요? 아니야? 항상 배고파? 나도 그래. 근데 아무튼 그래서 나는 밥 먹고 나서 애들한테 조교한테 부탁해서 조교가 위층하고 아래층 저거 있잖아. 해가지고 그런 것도 했었어요. 14층에 올라가서 조교가 있고 1층에 조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 그래서 조교한테 이렇게 있으면 조교한테 그 학생 출석부 들고 있으라고 하고 학생이 내려와서 자기 이름 체크하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위에 층에서 체크하고 자기 강의실로 가. 운동 기가 막히게 됩니다. 소화 그냥 돼. 애들 윈터스쿨 되게 힘들어했어. 밥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졸리면 요즘 애들 그냥 자버릇해. 그냥 뻗어. 안 돼. 왜냐면 뇌를 계속 깨운 상태로서 활력 있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걸 쉬었다 했다 길게 했다 쉬는 건 괜찮은데 50분 했다 좀 잤다가 조금이라도 틈만 생기면 막 자고 이러잖아. 얘가 정신을 못 차려.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그래. 어쩌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잠을 깨서 진짜 세수 한번 하세요. 그럼 세수하면 한 30분 가요. 또 열심히 하다가 또 이제 바람 한번 쐬세요. 여기 바람 쐬는 데도 없네.
계단만 나가도 되게 시원한데 지금 겨울이라. 아, 창문 열어. 나가지 마시고, 알겠어? 머리 밖으로 내밀면 찬바람 쫙 들어와. 그걸로 또 한 30분 가는 거야. 아, 독서실은 안 돼? 빈강의실 있잖아. 빈강의실에서 그러고 있으면 졸라 무섭겠다. 너 뭐해? 이러겠다, 그지? 아, 그것도 무섭네.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이 추운 데가 어딨어, 도대체. 아무튼 뭐든 해봐. 선생님, 나 때는 공부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 선생님 때는 요거 뭐야. 요거 있잖아. 여기 책, 여기에다 넣는 독서실, 난 거기서 공부했어. 니네들은 요즘 난 어제 니네 여기 독서실 가가지고 책상 이거 만져보는데 난 실물 보고 처음이야. 옆에 이렇게 가방 놓고 참 세련됐더라고, 되게 예쁘더라고. 옆에 그 사물함이 있고, 그치? 근데 선생님은 여기에서 했거든, 어렸을 때.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쑤시개 통이 있어. 뭔지 아세요? 그 동그란 거? 이렇게 톡톡톡 하면 이렇게 빠지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너 할 거 같아. 그런 거 하지 마. 알았어? 하지 마. 그럼 뾰족한 이쑤시개 있죠? 그걸 짧게 잡아. 그 뾰족한 것만 나오게. 그래서 나 여기를 막 콕콕 찌르면서 공부했어. 아니, 굳이라니, 이 자식아.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그래, 굳이야, 근데. 굳이야. 그리고 엉덩이를 안 떼는 연습해야 돼. 엉덩이로 공부해야 돼. 엉덩이. 진짜 엉덩이. 내가 정해놔. 저 새끼 안 일어나네? 저 자식 안 일어나네? 니는 다 보이잖아. 그지? 옆에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 일어날 때까지 난 안 일어나. 그걸로 버텨야 돼. 진짜. 그런 걸 니네 스스로 미션을 정해놓으란 말이야. 뭐 쟤 일어났네? 쟤 일어났네? 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오래 버티는 연습을 하시라고. 알겠어? 버티는 연습 하시고, 진짜, 요즘 또 책상도 좋아, 저런 거. 적당히 딱딱하고, 그치? 인체공학적. 의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엉덩이를 여기에 넣는 거야, 얘들아. 자세 45도 딱 기울여서. 딱 이렇게 공부해야지. 안 그래? 이렇게 공부해야 돼. 엉덩이를 거기에 넣으란 말이야. 딱 해서. 그럼 공부할 때 보면 막, 죽을 것 같아, 막. 얼굴 썩어가, 막.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 죽겠어, 아주. 여기서 이렇게 통유리로 보면 힘들어하는 애들 엄청 많더라. 아무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연습하려고 윈터스쿨 온 거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럼 미션 같은 것도 정해보시고, 그래, 세수밖에 없다. 세수를 저 따뜻한 물 나온다고 따뜻한 물로 그냥 막 이러지 마시고, 찬물 어프프 하면서 옆 사람한테 튀기지 마시고, 그런 거 많이 해보세요. 깨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는 연습보다. 자면 잘수록 잠은 늡니다. 알겠어요? 진짜야. 안 그래? 야, 생긴 거 봐. 선생님 생긴 거 봐. 18시간씩 자게 생겼잖아. 맞아, 나 자는 거 좋아해. 근데 이 몸뚱아리가 고2 때 내가 6시간 자는 걸 딱 정해놨어, 나는. 4시간은 곧 죽어도 생활이 안 돼. 4시간 자잖아? 낮에 더 자. 낮에 잠만 자. 안 돼. 5시간 해봤어? 5시간도 안 돼. 잠만 자. 6시간 자니까 점심시간 살짝 졸고, 그 좋은 걸로 또 오후를 버티고 하면 또 어쩌지 되더라고. 그래서 좋다. 그냥 더는 못 자겠다. 더는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난 6시간으로 정해놨던 거야. 그러니까 이건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추세요. 단, 개오바 하지 마시고 막. 전 2시간 자는데 이질 하지 마시고. 저희 생활의 활력소, 몬스터가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 좀. 알았어? 몬스터가 니네 정신력을 깨워주지 않아. 오히려 환각 상태로 만들어버리지. 차라리 찬물 마셔, 찬물. 그게 더 나아요. 쌤, 저거 커피 같지? 냉수야, 냉수. 저의 얼음물이야, 얼음물. 진짜야, 얼음물이야. 점심 먹고 커피 사러 가, 나는. 저기에다가. 아침에는 얼음물로 먹어. 그러니까 냉수 마시고. 그러니까 몸에 좋게 공부하세요. 뭐 이렇게 막 카페인 너무 쑤셔 넣지 마시고, 어린 나이에. 오케이? 먹는 것도 좀 이렇게 식이섬유 위주로 좀 드시고. 쌈이 제맛 아닙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알겠어? 자, 잠시 깨시고. 자, 그래서 능수동의 핵심은 뭐다, 얘들아? 주어와 동사의 일치다. 얘가 하느냐. 그러니까 능동은 하다의 의미밖에 없어요. 근데 수동은
여러분들이 수동태 해석은 요 4가지 정도로만 정해 놓으세요.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해석 수식어로 할 때는 된, 진, 당하는, 받은 이렇게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이 4가지 의미 안에서는 사실 해석이 다 됩니다. 오케이? 수동태고요. 동사의 모양이 좀 다르죠. 능동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아까처럼 수일치를 하든 원형을 쓰든 과거형으로 쓰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 시제를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놓치시는 친구들 많아요. 이거.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를 쓸 건데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시제를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비동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가 현재형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am, are, is 쓰시면 돼. 과거형이면요 was, were 쓰면 돼. 미래형이면요 will be 쓰면 되죠. 조동사 포함 can be도 되겠죠. 그죠? 뭐 이건 시제랑은 상관없고. 그 다음에 has been, have been 원형으로 씁시다. have been. 그러니까 애들이 특히나 이거 have been 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have, 그러니까 pp가 가져다주는 폭력성 때문에 애들이 그냥 have pp 하면 그냥 수동이라고 그냥 말해버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have pp는 능동입니다. 그래서 뒤에 타동사면 목적어 나와야 돼. 알겠지? have been pp가 수동입니다. 알겠죠? 그런 거 주의해 두시고. 또 시제 빠진 거 있나요? 이게 뭐 기본 시제죠 뭐. MR이죠. 과거, 현재, 미래 정도만 잘 챙겨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 관계,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거기 1, 2, 3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고! 다음 페이지에 4, 5번도 있습니다. 2분 드릴게요. 아니다. 미안하다. 선생님. 기출대표 문장 풀라고 해놓고 뒤에 4, 5번까지 풀라고 했네. 미안. 다시. 1분 지났어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쌤이 지금 마음이 급한가 봐. 졸지 말라고 얘기하다가 시계 보니까 5분 남았네. 자,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the advice, 얘가 주어가 되겠죠? From many experts, 많은 전문가로부터의 조언은 in improving appetite. appetite. 이 식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이 involves, 다양한 색깔, 영양 있는 음식, to your diet, 네 식단에 다양한 색깔과 영양가 있는 음식 같은 걸 덧붙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involves 다음에 지금 ing가 나왔잖아. 그치? involve가 대표적으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가 advice니까 본동사는 involves로 맞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그래서 involve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지금 나온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dvice가 주어니까 수일치료도 s 잘 붙여서 능동태로 잘 쓰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시게 되면 We all have a natural rhythm in our bodies. 우리 몸속에 자연적, 그러니까 요 natural이 선천성을 의미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리듬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때 여러분들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게 that 다음에 지금 동사 나오잖아. 명사 뒷자리니까 첫째 that은 형용사라고 판단해 주셔야 돼. 그리고 뒤에 동사 바로 나온 거 보니까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만을 선행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전치사 때문에 연장된 또 다른 명사가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때문에 명사가 확장이 되게 되면 이 대세의 선행사는 얘가 될 수도 있지만 얘가 될 수도 있는 조건이 생겨요. 오케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이제 리듬이 단수고 bodys가 복수잖아. 그럼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와 맞춰 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선행사냐에 따라서 그래서 수일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create 뒤에 어떻게 하셔야 돼? 이 뒤에 있는 불완전한 문장을 해석하시고 수식이잖아, 수식. 그러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명사를 말해주는 거야 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 우리의 어떤 heart, 심장의 어떤 박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몸이니? 아니죠. 뭡니까? natural rhythm이 되는 거죠. 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심장 박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리듬이 정답이고 방금 해석상에서도 그랬죠. 몸이 됐든 리듬이 됐든 어쨌든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누구와의? 주어는 리듬과의 관계. 그치? 그래서 얘는 수동태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is created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3번 Chef, the chef prepared delicious meal. 셰프는 prepare는 본동사죠. 셰프는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and 다음에 동사가 있다라는 건 동사의 확장이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준비했고 칭찬했습니다. 그럼 누구를이 없네. 누굴 칭찬했는지. 그치? 이거부터 이상. 칭찬을 받았다가 돼야 되겠죠. 그쵸? 누구에 의해서? 다이너, 식사한 그 레스토랑에 식사한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는 뭐니? 단수고 시제는 과거니까 누가 결정한다? 비동사가 결정한다. was praised.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좀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 어법 문제만 좀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1시에 또 봅시다. 자, 2부는 지났고요. 한번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1 한 2분 정도 들여봤고, 자, 앤티크는 우리가 이제 골동품을 얘기하죠. 골동품 시계인데 명사 뒤에 대시 있으니까 형용사로 보셔야 됩니다. My family가 inherited.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알 수 있겠죠. 우리 가족이 물려주었었던 저 골동품 시계가 for 세대에 걸쳐서 그 골동품 시계가 had a ornate exterior, 화려하게 장식된 외부 장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와 함께? delicate in carvings. in carvings는 새겨져 있는 조각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and 다음에 ed가 나왔어요, 얘들아. 그러면 and 다음에 동사 모양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우리 병렬 구조 패턴에서 많이 보셨을 거야. 그치?
그러면 같은 모양의 동사의 형태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나온 그대로를 먼저 해석해 보시는 거야. 자, and 다음에 ed가 나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동사 had의 연장선상에 있는 과거동사구나라는 거잖아. 그럼 crafted는 철저하게 뭘로 보셔야 돼? 과거형 동사로 보셔야 돼. 니네가 이제 능수동을 구별함에 있어서 지금 여기 craft라는 단어가 있는데 과거형은 ed고 과거 분사형도 ed야. 현재형이라고 말하는 건 태로 접근해 봤을 때 능동태죠. 만들다. 그리고 만들었다니까 시제만 바뀌었을 뿐 태는 변하는 게 없어요. 과거 동사일 때는. 근데 과거 분사일 땐, 동사일 땐 능동인데 분사일 땐 태가 우리 뭘로 배워요? 수동태로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만들다, 만들었다, 만들어진 형용사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 능동이다, 수동이다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뭐야? 뒤에 목적어의 유무야, 얘들아. 그러니까 자동사 말고 타동사,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들에 있어서만큼은 뒤에 목적어가 있다. 이거 수동태인데. 수동태는 보통 목적어보다는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전치사 명사구의 패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친구들이 보통 목적어의 유무만을 가지고 이제 능동수동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능수동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이론칙은 뭐냐면 주어와의 하냐 되냐 관계, 아까 처음 얘기했었던, 그치? 하냐 되냐 관계를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검산용으로 목적어 있구나, 전명구가 있구나, 수동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거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crafted가 had와 병렬 구조가 되려면 얘는 과거 동사여야 한다는 얘기. 그러면 태가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구나. 그래서 태가 다르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죠. 즉 클락이 주어기 때문에 주어가 만들었다. 이 클락은 이런 엑스테리어 외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and 클락이 만들었다. 이거부터 해석이 나가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가 맞기 때문에 시제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서 crafted로 쓰시는 게 사실상 정답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수동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선생님이 지금 생각의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후루룩 넘어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장의 패턴의 그 틀을 여러분들이 빨리 숙지가 된 상태에서 보셔야 돼. 오케이? 계속 다음 갑니다. 전치사로 시작합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many psychologists, including early behaviorist까지. 여기까지가 전치사 from에 엮여진 부사야, 부사. 그치? 선생님 여기 아니에요? including이 psychologist를 추가 설명하고 있는 형용사, 분사였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수식 범위를 보신다면 from부터 전치사 명사의 부사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의 어떤 관점으로부터 누굴 포함해서 초기 행동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maintenance of social groups, 이 사회적 그룹의 유지는요 cannot establish,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들다는 능동이기 때문에 뭘로 만들어야 돼? 뒤에 목적어, 뭘 만드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주셔야 돼. 그치? 그리고 의미상 유지가 만들다? 이것도 조금 어색하죠. 그쵸? 그래서 만들어지다가 맞기 때문에 조동사 cannot에 맞추어서 우리가 써주시려면 be, pp, be established. 조동사 뒤에 원형 be를 쓰셔야 돼. was, were, am, is가 아니야. 그래서 be established로 바꾸시는 게 맞겠죠. 뭐 없이 첫 번째 controlling selfish human nature.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첫 번째로 통제하는 거 없이 뭐부터 만들어줘야 된다? 사회적 그룹의 유지부터 먼저 형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장 구조상 cannot without이거든? 이런 걸 이제 조금 이제 문장을 많이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야. 그치? 너 없이는 나 살 수 없어. 우리 노래 가사로도 많이 쓰는 거야. 너 없인 나 살 수 없어. 그럼 날 강조하는 거야? 널 강조하는 거야?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네가 있어야 내가 살아 이 말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널 강조하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without 뒤에 있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는 것 없이는 사회적 그룹을 유지할 수는 없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다?
이기적인 인간의 본질을 통제하는 것이 첫 번째다. 뭐 사회적 그룹 형성에 있어서는. 오케이?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 부분에 강조점을 두시면 되겠죠. 3번은요. When a recipe is basic. 요리법이 기본적인 것이었을 때 셰프는 can easily turn A into B. A를 B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요것도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구문이거든요.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이야. 뭐 의미만 뭐 잘 챙겨 놓으신다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change A into B. 그 다음에 transform A into B. 그 다음에 convert 변환하다, 전환하다. A into B. 심지어 A into B까지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동의어들입니다. 오케이? 같이 알아두시면 변형되었을 때 어렵지 않게 잘 넘어갈 수 있겠죠. 요리법이 기본적인 것이었을 때 셰프들은 쉽게 그 요리, 그거 쓰리라고 하지 말고 뭐 기본적인 요리법을 뭐로 이 culinary experiment, 어떤 요리의 어떤 실험 같은 것들로, 그치?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 실험 어떤 실험? is inspired. 영감을 받은 실험. 잠깐만. 영감을 받은 건 보통 사람 아니겠니? 그치? 그러면 that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쉽게 얘기해서 이 동사의 주어는 누구야? 선행사라고. 그러면 실험이 영감을 받다 그러면 어색함을 느끼셔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목적어 댐이 있네. 그치? 목적격이 있으니까 수동이 아니라 뭘로 바꿔주셔야겠다? 능동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다. 그럼 바꾸는 것까지 하셔야 돼. inspire, 스가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쵸? 수일치까지 맞춰주셔야 되니까. 아, 선생님, 저 이거 실수로 안 썼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죠? 안 돼요. 그쵸? 선생님들은 그거 기민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예민하게. 뭐 이런 거 갖고까지 그래? 라고 할 정도로 반응하십니다.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그 부분 점수 주는 거 있잖아요, 얘들아. 뭐 서술형이나 이런데 부분 점수 같은 거 줄 때도 그 당시 시험의 난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그 회의 시간에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왔다 그러면요, 이게 점수의 어떤 그 분포도가 정규 분포도로 예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점수의 부분 점수에 대해서 조금 더 후합니다. 관대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쉽게 나왔어, 이번 시험에. 애들 뭐 100점짜리도 많아. 이러면요, 조금 이제 그런 거에, 안 좋아요. 예민해요. S 안 붙였어? 과감하게. 심지어 뭐 예를 들어, ED 써야 되는데, stop 같은 뭐,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건 단자음 한 번을 더 쓰고 ing, pp 쓰잖아. stopped 할 때 P 한 번 더 쓰잖아. 그지? 그 P 한 번 안 쓰는 것도, no, 안 돼.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아서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보실게요. 4번이, 그렇죠? 4번 한번 보시면, 웨더절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웨더절의 시작이 어디냐면, whether you sell, 주어동사 나오죠? 너의 예술 작품을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바이어들에게. local art fair, fair는 박람회를 fair라고 합니다. 뭐, fair나 마켓까지. 이렇게 되면 되나? 그래서 네가 팔지 말지는 너의 예술 작품을 직접적으로 바이어에게 어디에서? 로컬 지역의 어떤 박람회나 시장에다가 마켓릿이라고 해야 되겠다. 여기 박람회에서 바이어에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팔지, 아니면 마케트도 여기 셀과의 병렬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5월이라는 등위 접속사 다음에 병렬 구조 되고 있죠. market, 그것을 역시 팔다라는 뜻이야. 판매를 하다. 네가 또 직접적으로 팔지, 아니면 through 뭐를 통해서? an art gallery. 갤러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시회. 그 뭐라고 하죠? 한 콤만 잘 몰라요. 그 갤러리 뭐라고 그러죠? 그 전시해 놓는 조그만 사무실 같은 거. 화방? 갤러리라고 하죠, 보통. 갤러리라고 할게요.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예술 갤러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기 이시 가리키는 건 뭐야? 너의 아트워크가 되겠죠. 그렇죠? 예술 작품을 팔지 상관없이 너의 그 가격은 should not be affecting. affect도 무엇에 영향을 주다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능동에 ing가 붙었는데 목적어가 없다? 이상함을 느끼셔야죠. 그리고 가격이 영향을 무언가를 주다? 목적어가 안 났기 때문에 가격이 영향을 받다라는 의미가 되셔야죠. 그래서 ing가 아니라 ed로 바꿔주셔야 된다. should not be affected니까 너의 가격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뭐 동네에서 판다고 뭐 한 50% 할인 이렇게 하고 막 화방에서 판다 그래서 뭐 좀 비싸게 받고 이런 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whether 1번절 or 2번절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서 whether는 명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문장 앞에 쓰였으니 부사입니다. 그러면 whether가 부사로 쓰일 때는 든지 아닌지에서 끝나지 마시고 A든 B든 상관없이의 의미로서 접근을 하셔야 돼. 알겠지? 부사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due to도 전치사입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특성, 성질 때문에 오크나무는요. 잉글랜드의 오크나무들은 사용합니다. 뭘 사용하는데? 목적어 안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크나무가 사용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사용된다. 심지어 뒤에 전치사 명사고 있는 확인까지 해주신다면 trace 복수니까 are employed로 바꿔주시는 게 깔끔하겠다. 건설을 위해 throughout 유럽 전역에 있는 건축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크나무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까지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랭크 7체 마무리하고요. 이제 바로 독해 뽀개기 독해 1 어제 했던 거 이외에 정답지 드리도록 할게요. 독 1 맨 뒤에 독보 체크해 주세요. 자, 채점해 주시고